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부자영아, 출판사는 모모북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자신의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그런 것일까요? 열심히만 한다면 그에 따른 달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수많은 창업 전문가들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요. 조금이라도 차별화하지 못한다면 금세 뒤처지고 외면받는 냉혹한 세계가 바로 창업의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는 이 냉혹한 세계를 직접 경험한 저자의 아주 현실적인 실패담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사실 창업과 관련된 서적은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과는 반대로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또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또 어려운 일이다 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의 노하우보다도 실패의 경험담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의 저자는 30대에 이런 자영업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2년 6개월을 버티고 결국은 손을 들게 됩니다. 이 책에는 그 처절했던 시절의 아주 현실적인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실패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신의 사업체, 자신의 가게를 열고 직원이 아닌 사장님이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지각을 하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또 업무 시간에는 여기저기서 눈치 주는 상사들,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꼰대 같은 선배들, 또 예전 같지 않은 당돌함으로 내 이야기를 무시하는 후배들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단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근이라도 있는 날이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또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자영업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탈출구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저자도 그랬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저자의 출근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수호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더니 헐레벌떡 일어났다. 수호는 동대문으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다. 평소에도 차로 1시간 걸리는 출근길인데 눈이 오면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오랜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죠. 아침에 눈이라도 오면 눈 뜨자마자 출근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늦겠는데 안절부절하고 그런 평범한 직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자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려서 사장님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직장인이 꿈꾸는 그런 핑크빛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경험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에는 저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좌충우돌 이야기와 또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패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하나 예로 들어보면,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자동화 수익이라는 착각입니다. 창업을 하면 자기는 가끔 가게에 나가서 그냥 감독만 하면 되고 직원들과 시스템이 알아서 막 돌아가면서 스스로 돌아가면서 그냥 자기는 앉아서도 돈을 벌 것이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자동화 수익의 착각이죠. 이 책에서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냉혹하고 현실적인 이유인데, 하지만 자영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너무나 공감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극도의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거나 돈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마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100%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영업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노하우도 배우고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100% 해주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패의 경험이라면 자기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좀 축소하고 포장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의 경험이라면 또 사실 그 부분은 자신만의 경쟁력이자 자기가 몸과 체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얻어낸 소중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냥 전수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의 저자는 이 실패의 경험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완전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나누고 또 강연도 하고 하면서 다음 도약을 위한 자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자신의 소명처럼 생각하고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민낯의 살아있는 창업과 영업, 그리고 폐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적당한 이론서, 창업 이론서가 아니라 극현실적인 실전서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역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짧지만 제가 몇 문장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소홀해지면 손님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지 않는다. 수호가 키오스크를 들이고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손님들은 아마 반찬 가게 사장이 소홀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포인트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만약 창업을 준비하신 분이거나 지금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격언이 통째로 담겨있는 책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강한 각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자도 그렇게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절대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실패를 피해갈 수 있고 성공으로 향하는 발판을 내디딜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전해주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자영업자의 삶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하루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께 존경과 응원을 보내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자형아 지음 모모북스 출판. 프롤로그. 세상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있지만 본인의 장사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폐업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가고 식자재를 손질해야 하며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 청소에 장부 정리까지 누군가에게 자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도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는다. 사장님이 되었는데 왜 시간이 없냐고?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사장님은 바로 사업의 사장님이지 장사의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사하는 사장님과 사업하는 사장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전적 의미 또한 완전히 다르다. 장사,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팜 또는 그런 일. 사업,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사람들은 다들 그냥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장님이 될 것인지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분명한 건 100명 중 99명이 사업하는 사장님을 꿈꾼다는 것이다.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7번의 실패 끝에 스노우 폭스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든 김승호 회장님, 10억의 빚 때문에 센 강에서 자살까지 생각한 켈리 최 회장님,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사업하는 사장님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장사의 사장님으로 시작하여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세상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셨기에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두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사장님이 되면 돈은 저절로 벌리는 줄 알았고 직원을 고용하면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잘못된 선택과 무지로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비록 풍부한 경험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써보자고 말이다. 한여름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엄동설 안에 찬물로 설거지하느라 손이 퉁퉁 붓더라도 소파나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을 단 한 명이라도 비켜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다른 책들처럼 성공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잘 되는 가게로 만들기 위한 노하우를 찾는다면 다른 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패를 피하는 방법,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가게를 운영해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글로 남겨놓았다. 그것들을 이제야 풀어보려고 한다. 절대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께, 사장이 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어느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일 뿐이다. 비록 첫 번째 기회는 잘못된 선택으로 시원하게 말아먹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다. 기회가 찾아온다고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기회를 잡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허망하게 날린 첫 번째 기회는 무엇이었을까?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창업,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업,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장사, 자영업을 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회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수많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어졌다. 이것만 알고 시작해도 실패는 피해갈 수 있고 성공으로 향하는 발판을 내디딜 수 있다고 말이다. 허망하게 날린 나의 첫 번째 기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자영업자의 삶. 주인공인 수호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1.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 새벽에 잠에서 깬 수호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더니 헐레벌떡 일어났다. 수호는 동대문으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다. 평소에도 차로 1시간 걸리는 출근길인데 눈이 오면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오랜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꾸고는 천천히 출근 준비를 한다. 일찍 출근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니 말이다. 그냥 느긋하게 2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며 가는 게 어찌 보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무실 도착 시간은 8시 55분. 평소라면 그래도 30분 전에는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눈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을 뿐. 도착하자마자 수호의 사장님은 잔소리를 한다. 일이 없어도 좀 부지런히 와서 준비하고 신상도 개발하고 그래. 차도 사줬으면 빨리빨리 다녀야지. 사장님은 바로 수호의 엄마다. 수호가 일하는 곳은 부모님이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의 작은 의류 부자재 업체다. 이곳에서 수호가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간다. 수호의 부모님은 1988년 장사를 시작하셨고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승승장구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다. 2010년 동대문 거평 프레아가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거평 프레아 사건은 수호가 학생일 때 일어난 일이라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기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수호의 아빠가 거평 프레아라는 상가에 투자했고 사기를 당해 3억을 홀랑 날린 것이다. 점포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거평이라는 회사가 부도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들어간 소송비만 1억은 좋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 30%까지 임차인 연합회 대표가 들고 도망갔다고 한다. 수호의 집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부모님은 매일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고 빚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정작 잘못한 아버지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호가 좋아했던 집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했고 존경하던 부모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